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새로 바꾸고 너무 잘 들린다고 하셔 가지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주말 잘 지내셨나요? 제가 그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이라는 책에 관한 특강, 라이브 특강을 하게 됐어요.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준비해 주시게 됐고요. 저랑 또 공동 저자인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같이 네, 라이브 강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1,000원이래요. 1,000원. 네. 온라인 라이브 강연 많이 많이 들으러 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공부에 관한 말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책 한 권에 대한 전체 중에 가장 핵심만 모은 특강을 따로 듣는 거는 또 그 나름의 어떤 의미와 도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 둘 테니까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때 뵙게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온라인 수업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고민 1위래요. 늘어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고요. 이런 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생각에 따라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 어머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뜻이 옳으니까 저를 무조건 따라오세요.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엄마들끼리의 교류와 또 아이들끼리의 교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다른 집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늘어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어떻게 아이들과 조율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먼저는요. 스마트폰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아직 안 사주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결국 사주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랑 계속 싸우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두 경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직 사주지는 않았는데 아이는 입만 열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다. 아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계속 스마트폰 사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네, 그냥 제가 정말 동네 언니 같은 마음에, 친정 언니 같은 마음에 드리는 말씀은 아직 안 사주셨으면 좀 더 버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장점도 있어요. 좋은 점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런 좋은 점을 보시고 구입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장점이 없어서 안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텨보고 싶은 마음, 아이들이랑 지금까지는 대화로 잘 이끌어 가고 있고 아이들도 수긍하고 있고 저 역시 네, 최대한 너무 억지스럽게 아이들의 그런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최대한 버티시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먼저는 친구들이 다 카톡을 가지고 열심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아이들끼리 또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나만 못한다. 내가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라고 아이들이 호소를 할 거예요. 네. 아이들은 일단 좀 과장해서 말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일단은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이유, 근거를 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로 되게 많이 외롭거나 막 실제로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너무 그렇게 좀 많이 걱정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외로울 일은 없다.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되겠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원만하고 친구들 간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스마트폰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음으로써 소외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 분명한데 그것 때문에 안 사주려던 스마트폰을 굳이 사주지는 않아도 괜찮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등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교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도 원하지 않았고 엄마도 생각이 없었는데 모두가 스마트폰이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 겪고 나면 아마도 스마트폰이 없어서 수업 시간에 불이익을 겪는 게 싫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학교에 건의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이것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사줄 의도가 없었는데 수업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주는 상황이라면 학교 선생님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저희 아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 없는 아이들, 저희 아이 같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패드 같은 것들이 혹시 학교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왜 없나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 말고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과제물을 올리는 거, 밴드나 카톡을 이용해서 과제물을 올리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 카톡으로 그 학급방에 들어가서 과제물을 올려준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폴더폰을 쓰고 있어요. 폴더폰이 있다는 건 전화번호가 하나씩 있다는 거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다운로드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카톡을 PC 버전으로, 그러니까 폴더 플러스 PC 버전 카톡, 요 조합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주셨다면, 지금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면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아이가 쓰고 있는 중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좀 진지하게 저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담아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마다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좀 단호한 규칙,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네.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서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냥 본능이에요. 더 재미있고 더 좋아하는 것을 자꾸 더 하고 싶은 거. 우리 어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절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 세운 규칙을 계속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자기가 스마트폰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것들을 조절하고 그 규칙대로 잘 지킬 거다라고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우리 집만의 이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을 이렇게 정하자. 그다음에 이 정한 규칙을 따르자. 만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자유 시간은 감해진다, 빠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어떤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아이가 우리 집에 그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잘 지켜요.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었는데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것이 내가 언제든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놀잇감, 장난감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고 규칙에 따라 쓰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공부를 매일매일 해서 지켜나가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역시 공부 습관처럼 하나의 습관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이 되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잘해주는 게 스마트폰 더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과 그것은 다른 건데요. 물론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스마트폰 시간 더 해주는 거긴 하지만요. 스마트폰 시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들 하루 공부 끝나면 바로 공부 끝났으니까 스마트폰 할래 막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아직 공부 습관이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공부 습관을 잡되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공부를 매일매일 한 지 한 달, 두 달 되면서부터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매일 보상이 아니라 주말에 한 번, 주말에 두 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공부는 매일 하되 이 모든 것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보는 것들은 반드시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이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 보상을 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너무 아이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떼어놓기 어렵다 하실 때는요. 시간을 조금씩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규칙을 만드신 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아이에게 적절히 보상을 해주고 가능하면 주말로 옮겨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규칙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규칙을 아이랑 앉아서 같이 세우셔야 돼요. 우리 집만의 규칙입니다. 아이들 꼭 그러죠. 왜 내 친구 누구는 하루에 2시간씩 한다는데 왜 엄마는 20분도 못하게 해? 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냥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집으로 가. 그 집 아들 해. 엄마는 그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제 애들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우리 엄마 안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안 먹힌다라고 느끼면 애들도 포기를 해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설득하면 먹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요 끈질기게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근데 자를 땐 자르셔야 돼요. 울고불고 하면서 단호하게 한 번은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스마트폰에 끌려다니게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엄마 말 잘 듣던 아이가 스마트폰에 빠져서 엄마한테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약속 안 지키고 공부 엉망되고 막 눈 동태눈 되고 순식간이에요. 정말 순식간.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겨우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사주셨다면 이것에 대한 단호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그 가이드라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과 횟수예요. 매일 10분을 할 건지 주말에 30분 혹은 1시간을 할 건지 이것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장소. 어디서 하는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방에서 혼자 하지 않도록 거실에 소파에서 식탁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공개된 장소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든 무얼 보고 있는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소에서 하기라는 규칙도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오늘이 이제 스마트폰을 하는 날이에요.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주말에 스마트폰 자유시간 1시간을 아이한테 줬다고 할게요. 저희 집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꼬치꼬치 이렇게 딱 기록해서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오늘 무엇을 할 거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NBA 농구를 볼 거다 아니면 흔한 남매를 볼 거다 아니면 이거 자동차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대략적인 어떤 계획 있잖아요. 1시간짜리 정도의 계획, 폴리를 2편 보고 타요를 3편 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또 이용하고 싶은 어플이 있다면 재미있는 어플 있으면 하고 아니면 검색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 나 이거 검색하고 싶었는데 오늘 할래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미리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소파에 앉아서 하기로 했던 걸 하는 거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도 이런 습관, 이런 규칙이 자리 잡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예. 시켜주자니 끝도 없고 안 시켜주자니 막 반항을 하고 또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막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방에 처박혀서 하고 있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이렇게 정착이 됐고요. 해보니까 아이들도 수긍하고 저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서로 좀 이제는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톡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건요. 실은 스마트폰이 저희 애들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패드가 있어요. 패드를 쓰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틀어서 무엇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폴더폰 플러스 PC 요 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실은 이제 큰애는 중학교에 입학을 딱 해보니까요. 그 반에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가 3명이 얘 포함해서 3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첫날 갔다 오더니 3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왔대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그 나머지 2명이 배신을 하고 스마트폰을 개통을 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신은 아니고요.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얘가 반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야 반장 카톡방 만들어 와." 그러시더라고요. 카톡이 당연히 다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얘랑 나랑 막 머리를 싸매고 앉아 가지고 PC 버전으로 어떻게 하면 카톡방을 만드느냐 막 검색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끙끙대면서 카톡방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PC 버전으로 카톡방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고, 카톡이 없고 그 스마트폰이 없다라는 걸 담임 선생님도 아시는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해 주고 계셔 가지고요. 다행스럽게도. 하지만 아직 이런 인식이 없거나 이렇게 배려받지 못하는 학교의 상황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줄 마음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라고 생각했고요. 언젠가 제가 필요를 느끼거나 아니면 지금이다라고 생각되면 사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최대한 조금 더 버텨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버팀의 부모의 역할 중에 이렇게 버티는 힘든 것들이 지금은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스마트폰 때문에 실랑이 많이 하시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단호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과의 경쟁, 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 주도권은 초등 시기에는 이 스마트폰의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리고 우리 집의 규칙,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생각하자마자 막 가가지고 막 "야 모여봐, 스마트폰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하나씩 바꾸어 간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가되 언젠가는 닿고 싶은 곳이 저쪽이다라고 하는 그 먼 곳, 그곳을 바라보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이 길었죠. 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홈플러스 강의 특강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